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요즘 계속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중국 경제가 망하고 있는 그런 소식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알려드렸던 것은 지금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제가 주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미래가 완전히 그냥 미래 없다 라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아주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통계. 중국은 미래가 없다. 어떻게 미래가 없는지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대만 요즘 굉장히 좀 위기의 시기인데 그 차이 잉원 총통이 미군이 실제 주둔하고 있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 여러분들 많으시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천주교 교황 성화를 완전히 어쩌면 모독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문재인.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이 29일 이념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고 방북을 또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미 국무부 관영 매체에서 교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기사를 내 주목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독재자를 만나라고 종용하는 이 작태. 과연 교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29일 로마 바티칸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고 또다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한국의 교황 방북 추진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고 VOA가 10월 28일 보도했습니다. VOA는 문재인의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국 정부 내에서는 교황 방북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라며 주요 전현직 인사들의 비판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교황의 방북이 김정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지 의심스럽다라며 김정은이 무척 갖고 싶어하는 지위와 위신, 관심을 주게 될 뿐이다 라고 호평했고, 켄트 칼더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 연구소장은 교황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증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에 대한 시각이나 교황의 방북이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비난했고, 그렉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교황은 교회와 사제가 없는 국가를 방문한 전례가 없는데 교황이 평양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있겠느냐라며 교황이 어찌 자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인권 침해 국가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지도자와 악수를 하겠냐라고 성토했습니다. VOA는 한국의 대선을 몇 달 앞두고 문재인의 대북 제안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황의 방북과 평화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꼬집으면서 이번 방북 제안이 대선용, 즉 한국 국내 정치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국제적으로 위장 평화쇼로 낙인 찍힌 이 공작을 국민의 혈세로 로마까지 날아가서 하는 정권의 이 행태, 정말 국민으로서 국제사회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천주교 신자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황청이 방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이 정부가 그 관련 자료를,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소식을 알리고 또 임명 또는 실명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풍겼죠. 그래서 정말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노력하면 교황 성화가 이 평양에 방북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 만약에 그러고도 안 가면 교황 성화가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갈 마음이 없었으면서 그냥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아니 교황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일반 이 범인하고는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분을 정말로 우리의 잣대와 비슷한 이런 사람으로 들었다 놨다 해서야 되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교황 성화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모독입니다. 그런 모독을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디모테오라고 하는 세례명까지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해서야 되는 일입니까? 정말로 이 문재인이 천주교 신자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황이 왜 방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
라는 거 일단 교황께서 방문을 하시면은 그 해당 국가의 성당에 가서 미사 집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북한에 성당이 있습니까? 있지요. 선전용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부님 같은 이런 복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신부입니까? 아니죠. 사도 서품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신부 옷 입고 쇼하고 있는 사기꾼 공산당원입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그 사안을 뻔히 알고 거기는 성당이라고 이름 지어놨지만 사실은 노동단 선전소라고 하는 걸 뻔히 알고 거기에서 옷 입고 사제 옷 비슷한 거 입고 있는 그 자들 천주교하고 아무 관련 없는 노동당원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자들하고 니들 참 이 포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수고한다. 또는 이 성당에서 교황 성하가 직접 이 사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미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까? 또 미사에 올 수 있는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교황이 그게 어떻게 가십니까? 못 가죠. 그리고 교황이 방문을 해서 그 인권 문제, 기아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도대체 왜 갔냐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차피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그럼 교황이 거기 왜 갔냐? 라는 또 비난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권 문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지요. 그런데 교황이 거기 왜 갑니까?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북한에 방북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마치 조금만 더 푸시를 하면은 교황은 평양에 방문할 수 있다. 또 그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를 피우는 이 작태. 이건 교황 성화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는데 이 천주교 세례명대로 그의 일생이 진짜로 그렇게 되는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모테오라는 이 세례명의 성자는 군중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다라고 하죠. 부디 그런 이 전례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대만 주둔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과 블링컨이 직접 나서서 대만의 유엔 복귀를 위한 전방위적인 외교전에 들어간 가운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도울 것이다 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현지 시각 10월 2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중국 동남부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세계 각국이 함께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의 등대다 라며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우리를 지킬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국가들도 도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군은 이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해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은 우리를 도울 것이고 지역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미국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 대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일본과 호주가 최근 대만 방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고 대만 언론은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영내 국가 대부분이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권위적인 중국 정권이 팽창하는 성향을 보일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단합해 이와 싸워야 하며 대만은 그 최전선에 있다 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 라며 미군 주둔을 최초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격분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전쟁이 나면 대만은 곧바로 백기를 들 자들이라면서 미국에 중국이 시비를 걸면 중국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밝히며 대만 정복을 위한 미국과의 무력 충돌 불사 의지를 밝혔는데요. 가장 가깝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에게조차 뒤통수를 맞으며 친구라고는 고작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 뿐인 중국이 심지어 경제도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세계 10대 강대국 대부분이 포진해 있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연대와 맞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蔡英원 총통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선봉이다. 이렇게 수년 전부터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대만 경제가 아주 급상승 곡선을 그리는 희한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죠.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무역하는 이 무역 비율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대만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우리보다 더 높았는데, 그런데 중국하고 이렇게 맞서니까 오히려 대만 경제는 급상승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고출할 이 태세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아이러니한 건데,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단합이죠. 그래서 미군들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라고 총통의 입으로 최초로 공식 확인을 했고,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려진 바로 수십 명이 지금 특수전 관련해서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수십 명이 미군 전체를 불러들이는 도화선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인계철선 아니겠습니까? 냉전 시대 때 정말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약할 때 미군들이 동두천에 의정부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음으로써 그 미군들이 북한의 포화에 의해서 죽으면 미의회가 한국에 자동 개입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인계철선이다 라고 했던 게 바로 미군의 전방 주둔이었죠. 마찬가지로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미군이 만약에 죽거나 다치면 미의회가 반대 없이 바로 미군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죽게 했기 때문에 개입한다. 이게 인계철선입니다. 대만에도 인계철선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중국 니들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리고 우리 뒤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일본, 호주 이런 미국과 같이 가겠다고 한 이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공식 이야기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일단 같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밝힌 국가가 지금 3개 국가죠. 미국, 일본, 호주. 과연 중국이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중국 참 가슴이 답답하겠죠. 그런데 둥샤군도 같은 경우에 대만 본섬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중국하고 오히려 더 가깝고, 그런데 대만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중국이 강제 침공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건 정말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대만과 또 미국이 그 둥샤군도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그 안전보장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고, 또 오늘 여러분들 기사 보셨겠지만은 대만군이 미국을 너무 믿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당나라 군대 아니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기사도 나왔는데, 대만군 지금 이렇게 널널하게 지낼 시기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만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른바 탕핑 세대로 불리는 20대가 중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대출 상환에 허덕이며 빚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돌려막기를 하며 펑펑 돈을 써대며 중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20대 청년의 86.6%, 즉 10명 중에 9명에 가까운 인구가 신용대출로 인한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며 그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은행 소비금융연합시대 데이터에서 발표한 청년 소비 보고서를 인용해서 18에서 32세 연령대의 중국 청년들의 소비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이 연령대의 소비 금액은 전체 소비 금액의 6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대출을 통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일명 지우링호우로 불리는 중국의 소비 주역으로 떠오른 이 젊은 층 가운데 빚이 없는 인구는 고작 13.4%이고 대부분은 대출을 또 다른 대출로 메우며 살고 있음에도 과소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주요 소비 항목은 통신요금과 인터넷 쇼핑, 영화와 게임, 모바일 결제 등 생활 필수 요소와는 별 관계가 없는 분야로 드러났는데요. 중국 경제망은 최근 20대 여성 샤오아 양이 성형수술을 위한 대출로만 56,800위안, 한화 약 1,000만 원을 27%의 고리로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를 전하며 젊은 층의 과소비와 대출 의존도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8에서 32세 연령대 인구는 중국 전체 인구 중에 약
1억 7,5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 사치와 유흥을 일삼는 행태가 점차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대로 중국 젊은 층의 부채 증가세가 증가할 경우에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서 이들 젊은 층이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주역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탕핑 아무것도 안 할래. 예. 어차피 이 경제적 격차 이거 극복하지 못하는데 내가 뭐 이래서 뭐하냐 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카드만 돌려막기 하는 이런 탕핑족이 중국에서 늘고 있다라는 소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8에서 32세 이 14년의 이 젊은 세대가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이 중국 전체 소비의 65%를 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의 인구가 중국 14억 인구 중에서 7분의 1도 안 되는 1억 7,500만 명. 그런데 소비는 65%. 그런데 그 중에 86.6%가 빚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동생들, 조카들 있을 겁니다. 20대들 다 있겠죠. 그 20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86.6%가 은행 대출 받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젊은 층들이 소비 많이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 우려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중국은 86.6%가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 하고 있다. 그리고 일을 안 한다. 그리고 그 소비가 다 허영에 관계되는 이런 쪽으로 소비하고 있다라는 건데 중국이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또 이 산화 제한 정책 때문에 젊은 층이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현재의 이 20대들이 결국은 3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 이 20대들이 일을 하지 않고 86.6%가 빚을 내서 사치를 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 되면 앞으로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우려를 지금 하는 것인데 뭐 지금 현재 뭐 전력난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중국 현재 경제가 지금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보니까 이제는 미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 반드시 망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